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드릴 내용은 보수의 변절, 아우성 터져나오다, 국힘당의 사돈 낱말하기, 이런 제목으로 일단 방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선 의원이었던 국힘당 당협위원장이자 삼선 의원, KDI 연구위원 출신이죠. 이해운 의원이 아마 민주당 측의 제안에 따라 가지고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을 아마 그렇게 선택이 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당에서 이제 이해운 당협위원장을 제명하고 격렬하게 보수의 변절 이렇게 해서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아니, 당신들이 뭐 그렇게 조용히 해결해야 될 사안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보수의 변절, 아니 당신들은 국민들을 변절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다수 의견하고 다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국민의힘, 국힘당이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아우성이나 호소를 전부 다 외면했으니까 국힘당이 무슨 보수정당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보수를 내걸는 생계형 정치인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겪어봤지 않습니까? 겪어보면서 느끼는 거가 그냥 당신들 그냥 보수파리 하는 그냥 생계형 정치인들이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운 씨가 간다고 해서 변절이니 그렇게 아우성 치고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을 배반하고 변절한 게 지금 국힘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댓글 남기신 분들이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일고에 동정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쓴소리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투자편은 7편을 다룰 테니까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은 이제 앞부분은 항상 방송이 그렇듯이 조금 답답하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찬란한 장으로 마무리하니까 오늘 국내 문제 그리고 투자 문제 각각 나누어서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한국 문제, 국힘당 제명 결의, 제가 항상 다수 의견하고 좀 다른 논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굽힐 그런 의향이나 의사 같은 게 없으니까 국힘당이 이제 제명 결의를 했는데 일단 국힘당 자체가 그렇게 보호받아야 될 그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문수 씨는 저는 뭐라고 부르고 싶은가, 김비겁이라고 부르고, 홍준표 씨는 홍비겁이지 않습니까? 홍비겁이, 김비겁이, 그리고 국힘당 안에 이 씨가 있으면 이비겁이, 조은희, 조비겁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표방한 생계형 정치인들이 모인 집단이 국민의 힘인 거죠.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우리 보수 진영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표를 구걸하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아우성 치더라도 어느 놈 한 놈 나서가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려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냥 제쳐놓고 그거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으니까 국힘당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오죽했으면 김문수를 김비급이, 홍준표를 홍비급이, 조은희를 조비급이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이 여러분들 전 의원이 갔다고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다. 물론 당협위원장이 투항을 했으니까 딱 깨놓고 봅시다. 앞으로 정권 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운 씨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이해운 씨가 아마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 정도가 됐을 겁니다. 본인이 주산 알을 튕겨볼 거 아닙니까? 이제 서울에서 나오면은 100% 국힘당 여러분들 브랜드를 갖고 나오면은 100% 떨어질 건데 본인이 계산해 보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지 쇄신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해운 씨를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하게 되면은 뭐 조금 보수를 포용한다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으니까 이해운 씨를 이제 포섭했는데 이해운 씨 입장에서야 이제 뭐 본인 앞에 앞길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웬 떡이냐 이렇게 해서 잡을 거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오파가 주어졌을 때 국힘당 내부에 3선이든 4선이든 전직 의원들 가운데 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그렇다 해가지고 이해운 의원이 뭐 잘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해운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본인도 여러분들 정치 밥을 한두 해 먹은 게 아닌데 이제 국힘당이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강북에서 출마해가 가능성이 없고 강남에서 강남 3구 정도의 겨우 턱걸이 하겠죠. 민주당 쪽이 조금 봐주면은 강남 3구 정도는 국회의원 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전패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게임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 거라고요 본인들이 이해운 씨가. 그러니까 이제 줄을 바꿔 탄 거죠. 그리고 앞으로 투항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아마 국힘당 내부에서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나면은 아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은 이제 올 가능성이 거의 없구나. 제가 그냥 탁 깨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도 김비급이 되고 홍준표도 혼비급이 되는 겁니다. 할 이야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국힘당 사람들은 뭐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게임이 이미 끝났으니까. 게임이 복원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고 그렇게 뭐 배신이니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힘당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제 못 이기는 겁니다. 서울에선 전패할 겁니다. 아마. 강남 3구를 제외하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좀 쓴소리처럼 보이고 조금 가혹하게 들릴지라도 국힘당이 제기한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살 길을 찾는 것이고 장관직 여름 제의가 오면은 잘하면은 또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정도 더 해먹을 수가 있으니까 국힘당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더 해먹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국힘당이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판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보수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5년 동안 저는 봤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본인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뭐 다이아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당협위원장이 이제 투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 입장에서야
제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뭐 입 다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힘당 쪽에 서가지고는 영남에서나 조금 여러분들 몇 명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다음 지방선거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선거를 보시면은 교육감 선거는 경상북도나 대구 여름 교육감 정도가 살아남을 겁니다. 나머지는 전패할 거고 그다음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은 경상북도 지사하고 대구 여러분들 시장 정도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한평생 살다 가는데 건배지도 달고 싶고 시장 군수도 여러분 하고 싶은데 당연히 여러분들 뭐죠. 그쪽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더 가혹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소란 피우는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4차례 선거 고배 뒤에 이정부형을 택하다. 더 이제 뭐 이제 금배지 달 가능성이 없으니까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유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국힘당이 없어지더라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국힘당이 없으면은 민국당을 그 사람들이 만들 것이고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이 이 헌법상으로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식상으로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당이 있어야 되니까 국힘당을 해산하고 국당을 만들 수 있고 국밥당을 만들 수 있고 국뽕당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야기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국힘당을 해산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힘당을 옛날에는 참 괜찮은 당이라고 봤죠. 그런데 이게 썩어도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지금 홍준표는 홍비겁이고 한동훈이는 한비겁에다 한 깐죽이고 그죠? 김문수는 뭐죠? 시중 사람들은 김성복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김비겁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단 한 사람도 국힘당에서 참 내가 볼 때 사람이 그래도 줏대가 있고 소신이 있고 나라도 생각하고 국민도 생각하는 참 정치인이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먹을 수가 있으면은 뭐까지도 팔 수 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도 한국 정치에 대해서 뭐 큰 기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다 살 길을 다 야무지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워낙 썩어 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뭐 과격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볼 때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뭐 도무지 번지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항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변절. 국힘당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국힘당 사람은 없더라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가 다 거수기들이니까. 세금 먹고 사는 여러분들 기생충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좀 말이 심했습니까? 그럼 기생충이라는 이야기는 접고 그냥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좀 바꾸면 되겠네. 보수의 변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국민들을 배반했으니까. 본인들이 국민들을 배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보수 정당이 없는 거죠. 그냥 보수를 표방해서 먹고 사는 생계형 정치인들이 모인 곳이 국민의힘인 거죠. 국힘당 생계형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의 주진우 씨가 보수의 변절은 유죄다. 이해운에 검정 착수했다. 너희들이 검정하면 어떻게 할 건데. 민주당이 그냥 낙점하면 장관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그냥 법을 세워야겠다면 법을 만드는 것이고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면 그럼 법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번 이제 선거에서는 더 야무지게가 여러분들 헌법 개헌 통과선을 할 정도로 이제 의석을 확보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수의 변절 뭐 이런 이야기가 평상시에는 그냥 그대로 맞아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국힘당 내부 외부 사정이라든지 그동안 나라가 여러분들 한 4, 5년 정도 오면서 경험한 걸 다 종합하게 되면은 보수의 변절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해운 씨처럼 민주당의 국힘당의 오비들 퇴역한 그런 중진급 의원들 가운데 장차관직을 주면은 달려가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들이나 있겠냐 이야기죠. 보수의 이념도 없고 소신도 없는 겁니다. 그냥 보수 쪽에 서면은 국회의원 빠져도 달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변절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실질적으로 일당이 지배한 체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지? 올해 여러분들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제 민주당이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게 다 돌아가니까 헌법만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지금 국힘당 구성원을 보게 되면 헌법도 바꾸려게 되면 몇 사람 정도만 스카우트 하면은 헌법도 다 뜯어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변절을 했니 배반을 했니 배신을 했니 뭐 이런 이야기는 세상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뭐 검사들이 오죽 잘했으면 이러면 검찰이 해체가 되겠습니까. 앞선 세대들이 다 여러분들 잘 해먹고 뒤에 사람들이 그냥 피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 있고 하니까 뭐 잘 먹고는 잘 안 살겠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다들 만드는데 크게 이익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야 돈이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사는데 앞으로 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게 눈에서 그냥 밟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뭐 전혀 가슴에 안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글을 잘 안 씁니다. 글을 말로 논평만 하고 글을 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젊은 날에는 글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는 짓인 겁니다. 뭐 이렇게 이런 국민의 힘에서 꿀 빨면서 보수 전사인 척 하더니 자리를 넙죽받았다. 그래서 국힘당의 이런 전사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올 것까지 그렇게 다들 입을 다물었냐. 그렇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검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괜찮은 상황을 나라까지 만들었냐.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할 자격이 있으면 이런 글을 썼을 때 참 좋은 글이다. 참 멋진 글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본인들 자체가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자기 살겠다고 장관직 받아가지고 그렇게 간 사람한테 뭐 그렇게 악담 퍼볼 수 있는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해운 씨가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한국의 소신 뭐 이런 거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의감 이런 거 여러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잘 붙어가지고 당대 여러분들 잘 해먹고 그냥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후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당대 그냥 전부 다 해먹고 그냥 가는 거지. 판사가 그렇고 검사가 그렇고 국회의원 그렇고 전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재주가 있네요. 민주당 정부에 특별히 이해운 씨를 선택하는 걸 보고
삼성 중진 출신에다가 KDI 연구위원회에다가 뭐 그다음에 이름들 어느 정도 이름도 알리는 그런 브랜드 파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저 양반을 쓰면 좋겠다.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할 이야기 없는 겁니다. 검사 출신들이 지금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지금 나라를. 에? 검사 출신들이 그동안 뭘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딱 여러분들 깨놓고 이야기하면 국힘당이 해산되든 전혀 관심이 없는 거다. 어차피 한국에 보수 정당은 없다고 보니까 보수파리 생계형 정치인들만 우글우글하지 보수 정치인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김문수를 여러분들 비겁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비겁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문수 씨가 들으면은 인연도 있고 하니까 섭섭하겠지만 섭섭한 거는 섭섭한 거고 사람들이 다 나이 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손자 손녀들 생각하는 정신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입이 달렸으니까 다 한마디씩 해야겠지만 여기 보시죠. 이렇게 해야 다 사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이해운 분위기 휩쓸려 후회한다. 나이 60줄에도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국당에 살려면은 정인이 진리니 사실이니 공정이니 이런 거 싹 묻고 뭡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 시류에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변신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나이 60 여러분들 중반줄에도 이렇게 출세의 끈을 잡기 위해 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 후회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치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완전히 접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논평은 잠시 할 겁니다. 투자방송을 주로 하고 정치는 잠시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5년을 본 겁니다. 20여 년 정도는 일체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졌고 5년을 보면서 너무 썩은 겁니다. 썩어 가지고 그냥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썩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걸 두고 안타까워해봐야 여러분들 속만 상하고 하니까 뭐 정치판은 가다가 터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재수가 좋으면은 뭐 정상화가 좀 빨리 되겠지만 영 안 되면 몇십 년도 안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다 그냥 타협해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해운 씨가 결정한 것도 보면은 더 이상 국힘당이 서울 강북 지역에 국회의원을 내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강남에서도 여러분들 간당간당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송을 해야 되니까 매일 헛소리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되게 투자 방송을 준비를 다 맞춰 놓고 왜냐하면 이제 한 8시간 준비하는 사이에 처음부터 이런 한국 뉴스를 보면 기분이 잡치니까 항상 그 작업하는 프로토콜이 투자 부분을 다 맞춰 놓고 국제 부분을 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한국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에 이름 그래야 좋고 그다음에 방송 준비를 제대로 마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한국 방송도 시작하게 되면 기분이 잡쳐가 여러분들 더 이상 방송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헛소리를 보는 겁니다. 헛소리를 보는데 뭐 그래도 헛소리라도 여러분들 이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알아야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복귀 입지보다는 중요한 것이 소통과 겸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해야 조선일보에 여러분들 사설 쓰는 사람들도 밥벌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십 년 수백 년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부분을 다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겸허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같으면은 뭐 생계를 위해서 신문사를 다녀야겠지만 이런 글을 못 쓰겠습니다. 그래 제가 요즘에 아예 글을 안 쓰지 않습니까? 소통과 경험. 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 글을 써야 되니까 글을 아예 안 쓰는 겁니다. 글쓰기를 무척 좋아했으니까 수백 건 제가 책을 썼는데 젊은 날 이제 글을 거의 다 안 쓰는 겁니다. 절필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청와대 복귀 입지보다 중요한 소통과 겸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통하는 것처럼 폼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겸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겸허한 척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측 사람들에게는 국민들한테 빚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 뽑아준 것도 아니니까 본인들한테 빚진 게 없는 거죠.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전부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들 매일 쓰면서 여러분들 밥벌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헛소리도 앞으로 이제 잘못 쓰면은 뭐 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통신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제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와과거리는데 뭐 그거 가능한 게 아니죠. 더 옥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헛소리라도 여러분들 헛소리를 이렇게 이제 그래도 뭐 헛소리를 이야기하죠. 윤 정부가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네요. 청와대를 복귀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왜 권력만 잡으면 그렇게 소통이 어렵고 그렇게 되냐 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공간 문제가 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공간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용산처럼 이렇게 그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 유전자 같아요. 그러니까 뭐 권력을 군림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유전자는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공간을 바꾸고 하더라도 권력하고 민사의 관계란 것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당선 직후에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는데 그냥 권력만 잡고 나면 그다음에 딴판의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걸 처음에는 공간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은 되게 넓은 공간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공간적인 청와대의 공간 구조상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제 지금 와 보니까 공간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냥 한국 사람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권력을 쥐면은 그냥 완장 차고 폼 잡는 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겸허한 태도로 국민을 설득할 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이유도 없고 국민들한테 빚진 것도 없고 국민들이 힘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뭐 지금 한 9개월 됐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추진된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체제를 접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를 접수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폼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소통하는 듯한 폼을 나라의 근본 틀을 바꾸는 법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걱정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앞으로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데 언론사들도 다 기여를 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일방적인 질주를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기여를 했지만 본인들은 아무 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사돈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기여를 했는데 독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제가 여러분들 헛소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치가 정상화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정치와 경제라는 것이 뭐 거의 다 동전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그렇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제 방송을 이런 국내 파트를 보면서 낙담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뭐 좀 냉정하게 보는 거죠. 냉정하게 보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방송에서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사실상 제가 사는 삶의 방식인데 통제 가능한 영역하고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해 가지고 뭐 통제 불가능한 영역은 관심은 가지지만 애통해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너무 상하게 되니까 본인이 관리하거나 통제 관련한 부분에 집중한다 이런 원칙인 거죠.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나라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장악한 거죠. 완벽하게. 그리고 그 완벽한 것을 장악한 것을 해결하는데 5년의 시간이 주어졌던 겁니다. 뭐 노력하신 분도 계시고 또 노력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떻든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한국 호의 진로가 결정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가자 지구에서 선거가 여러분들 마지막 선거가 벌어져 가지고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하마스가 41%를 얻었죠. 그다음에 이제 군소정당들이 나왔는데 파타당이 한 40% 가까이. 근소한 격차로 하마스가 권력을 쥔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진짜 가자 지구는 하마스 일당 지배체제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국토가 이제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마스의 위험을 이런 경계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지금 가자 지구가. 뭐 수십 년이 걸려도 이런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돼서 그 여름 겨울 폭우가 쏟아지는데 천막천에서 살아야 될 상황인데 그게 2007년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때 진로가 결정돼서 시간이 가면서 경로 의존성 이론에 따라 훨씬 더 극단적으로 친하마스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걸로 나라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빵빠레를 울리면서 나라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로선 대단히 작고 미묘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의 진로가 여러분 결정이 되고 그것이 시간이 되면서 점점 정복돼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가버린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한국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가버린 겁니다. 물론 뭐 희망을 갖고 낙관을 갖고 살아야 제가 그렇다고 울고 불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나사 풀린 이 사회거죠. 여러분 제 방송을 보시면 후반전에 대개 3분의 2 정도가 투자 방송이지 않습니까? 투자 방송은 제가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이 세상 변화를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투자 방송과 관련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라는 지식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지식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 세상 변화가 진짜 전쟁이다 이렇게 불러도 너무 약한 표현 같거든요. 뭐 새로운 여러분들 논문이 시시각각으로 나오니까 특히 AI 분야라든지 로봇 분야 같은 데 이런 논문 쏟아지는 걸 보게 되면은 야 이게 무슨 놈의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나. 그 이야기는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날밤을 새면서 여러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에 주 여러분도 52시간 제도하는 것은 그냥 망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망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는 망하겠습니다.
예, 중국이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대만이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나사 풀린 사회인 거죠. 나사. 완전히 나사가 풀려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 젊은 분이 어제 나간 방송을 보고 주 여름 4.5일제 하더라도 잘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밑에 썼습니다. 예. 뭐 잘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팔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빨고 있다 해서 아무도 동정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봅시다. 시간이 누구 이야기가 옳은지를. 예. 주 4.5일제 뭐 이런 거가 여러분들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반도체 공단을 용인에서 이름 새만금으로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철이 호남 사람들이야 뭐 반도체를 가지면 좋겠죠. 거기 여러분들 사람이 누가 내려가서 여러분들 반도체 만들 겁니까? 해도 사람들 너무한다는 생각. 용인 대신에 새만금 가라고 하는 겁니다. K반도체 방발등을 찍는 정치권. 이제 한국의 이런 대민은 반도체가 저물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끝장이 나겠죠. 거의 생명줄하고 같은 겁니다. 이것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끊임없이 흔드는 겁니다. 광주의회 여러분들 회의실에서 민주당의 호남발전위원회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호남의 반도체 여러분 공장을 만들어 달라 그 요구가 있고 그다음 민주당의 호남 정치인들이 그런 의사를 피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기후 무슨 분가 과거에 환경부 장관이 전기가 부족하니까 새만금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는데 광주나 이런 전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 밀어넣고 나면 망할 겁니다. 뭐 쉬운 겁니다. 아마 이 업계에 지금 차이가 3개월 6개월 이 정도 시차할 겁니다. 지금 여기가. 빅테크들 AI 모델을 개발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차이지 않습니까? 묘안 없는 반도체 전력난, 고전압 인프라, 지역 주민 반대로 지연, 전북은 반도체 산단,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오라. 용인은 이미 업체들이 천문학적 투자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망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왜 망하냐? 생각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20세기 100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이 없어서 망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여러분들 자원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 때문에 나라는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세계관 때문에 망하고 생각 때문에 망하고 아이디어 때문에 망하는 거죠. 딴 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력적인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슐러너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여러분 대부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슐러너 회장이 여러분들 아이디어의 파워라는 그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소위 세계관 한 시대를 관통하는 세계관 사상이 여러분들 그 나라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우리는 자립자존정신 자립자존정신을 일어선 거지 않습니까? 건면 자립자존정신으로 내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겠다 이런 아주 소박한 정신적인 토대 하에서 60대 70대 우리 앞세대가 일어선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에 산단 있어야 될지 의문이다. 국가 대계를 흔드는 경망한 김성한 환경부 장관 무슨 기후 무슨 장관일 겁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업무를 에너지부에서 여러분들 산자부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옮긴 다음에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환경단체 출신을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예?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다른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아니 전기가 부족하면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지.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남이나 전북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정신 한참 못 차리는 겁니다. 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진짜 막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둔한지 미련한지 어떻게 사람들이 막 갈 때까지 가야 그렇게 배울 수가 있냐 이야기죠. 일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전기가 넘쳐 흐르는 새만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폭주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 권력은 본질적으로 압제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뭐 한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 역사 전편 3000년 5000년을 보신 모든 권력은 민을 압제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출범하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의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혁명줄이거든요. 그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찍소리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막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농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새만금 단지로 여러분들 반도체를 옮기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미국이 시장이 많을 제공했고 자유무역 여름 시대가 펼쳐졌고 이웃에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발전 단계에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저렴하게 기술을 전수받거나 뺏길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까지 왔으니까 무진장 여러분 운이 좋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유지가 되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그게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을 이렇게 뭡니까 패대기 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뭡니까 자기가 가진 이 귀한 기회를 그냥 패대기를 치가 전부 다 박살내지 못해 가지고 안달복달하는 하지 못 하는 나라가 세계사에 어디가 있을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 미친 소리들 맨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보시죠. 반도체 이게 지금 중앙일보입니다. 반도체 전쟁의 발목을 잡는 기후부 장관의 발상. 아니 전기를 만드는 여러분들 기능을 전부 다 기후부에 이런 환경부에 이전하니까 환경부는 당연히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전기 만들지 않는 것이 주력하겠죠. 반도체 전쟁만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국내 여러분들 AI 연구도 대학이 지금 전기료가 비싸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전기료 생산에 대한 여러분들 시계열 자료를 몇 번 제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은 손가락 빠는 겁니다. 손가락 빨면은 일단 넘어지면 이제 못 일어납니다. 넘어지면은 이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잘 살다가 이런 좀 못 살아지게 되면은 재기가 안 됩니다. 누구 이야기 좀 쉽게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기가 안 되는 거죠. 1년 동안 진상규명조차 못한 무한공항 참사. 그리고 여기 제주공항 참사라고 안 한 거 보니까 그래도 글 쓰는 사람이 제대로 박혔네요. 무한공항 참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주공항 참사를 만들 길을 썼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냐 이야기죠.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 이야기죠. 전부 다 여러분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덮으려고 하니까 은폐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무한공항 참사가 발생했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 진상규명이 왜 안 되냐에 전부 다 뭐죠? 진실과 사실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선거에 대해서 아우성이 있었는데 전부 다 덮어가지고 여러분들 진실을 전부 다 깔아뭉갠 거지 않습니까? 벌 받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깔아뭉개는 민족에게 앞날에 이런 영광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규명해야 개선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 깔아뭉개게 되면은 그럼 그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더 여러분들 은폐된 사건 사고가 더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고가 이런 터지고 나면 보잉사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이런 블랙박스를 회수해 가지고 분석해서 이런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다음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진짜 징글징글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정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정직해져야 물건도 제대로 만들 수가 있고 좋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이름 덧치우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래서 벌 안 받겠습니까? 벌 받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전부 다 입을 다물고 대학 교수란 사람이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뭐 이런 칼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역질이 나가지고 이런 신문을 잘 안 보는 겁니다.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대학 교수란 사람들 전부 다 진실의 이름들 입을 다물고 혁신은 무슨 혁신이냐. 서울대 교수가 노란봉투법 시장경제 작동원리 훼손 노란봉투법 하면은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죽기로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입법을 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민족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는지 원래 저희들이 청장년기 때는 나라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나라가 정말 여러분들 이런 정도 상황이 아닌데 노란봉투법 같은 거 실시가 되면은 경영자가 여러분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한양대 교수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벼락 같았던 2025년도 중국 과학기술 굴기. 여러분들 방송 준비하다 보면 전부가 중국계 여러분들 젊은 학자들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AI 관련된 논문들의 공저자 가운데 이런 주저자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왕씨 무슨 왕씨 강씨 무슨 이런 사람 위씨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벼락 같았던 2025년 중국 과학기술 굴기 2026년은 더 벼락이 칠 겁니다. 중국이. 중국 사람들 뺏기기나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방의회의 부실 해외 연수 논란 최모란 사회부 기자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빼먹을까 이런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라 돈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뺏어 먹을까.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자 중앙일보에 난 사설만 보더라도 그냥 MRI 촬영기 같은 거 동원하지 않더라도 인체를 보듯이 한국사의 현주소를 여기서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딱 하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낙담하자는 건 아니고 한국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심각한 상황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각자가 살아남는 길을 열심히 모셔가셔 가지고 나라 여러분들 칙칙한 터널로 오래오래 여러분들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제 뉴스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는 일단 사기가 없는 세계고 조작이 없는 세계고 정직